어느 날 문득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외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집한 그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판 리플레이에서 다룰 판례는 배우자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2005년 5월 4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법적인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채워나가게 되죠. 그렇게 16년이 지난 2021년 6월 3일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나는데요. 아내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혼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석 달 뒤 본격적인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원고는 아내의 눈을 피해 차량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녹음기 안에는 아내와 외도 상대방이 나눈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기게 되고, 이로써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의 증거 수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서 아내와 외도 상대방이 서로 은밀하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하나하나 촬영해 증거를 모아갔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모은 외도 증거들을 차곡차곡 챙겨서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 재판에 당당히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뜻밖의 결과, 바로 원고에게 별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내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외도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그리고 아내의 휴대전화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원고는 위 법률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와 사진들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범죄자라니,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전화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런 불법에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다면,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위험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 번지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럼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외도의 증거를 모으란 말이야?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외도 사실을 인정해 주지도 않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거죠. 재판에서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해서 증거를 모으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을 하지만, 그로 인해 모은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를 무시해도 괜찮은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 다루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에 대해 답을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원고는 외도 상대방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볼까요? 사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설사 진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별다른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원고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외도 증거들은 과연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각 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증거인 차량 녹음 파일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위 녹음 파일을 근거로 외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한 증거임은 인정하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개별 법령에 해당 위법 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사재판에서 일률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인격적 이익 등 상대방의 사익과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 형량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첫 번째 증거와 달리 두 번째 증거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점을 근거로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증거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됐다는 점을 참작한 겁니다. 이혼이나 상간소송의 특성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사생활 영역과 겹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죠. 이어서 두 번째는 증거를 모을 당시 두 사람이 여전히 부부로서 한 집에 살며 동거하고 있었고 원고의 촬영 행위가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증거를 모을 당시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생활 침해는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 역시 증거들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분쟁 양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증거 수집으로 인해 아내와 외도 상대방인 피고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매우 컸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는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당시 상황을 보면 적법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죠. 대법원은 첫 번째 증거인 녹음 파일을 제외하더라도 두 번째 증거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을 바탕으로 아내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도 상대방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아마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사생활 침해는 범죄 아니야? 라며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누군가는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겠냐 라며 원고의 입장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등의 사생활 침해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진실 발견의 가치보다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침해가 더 중대하다면 그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판결은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 리플레이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리 억울해도 선을 넘은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억울한 당사자가 없도록 재판에서 최대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책임, 이 두 가지 무거운 가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법부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판례 해설을 맡은 박병규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